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박과장 인사드립니다. 선액이라는 레저용 보트가 있습니다. 자격증 없이 대여만으로 직접 운전해서 본인이 원하는 포인트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멋진 배이지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선액이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선액이 낚시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액이를 일단 타야 되거든요. 탈 때는 이 줄을 당기면 당겨오거든요. 당겼을 때 절대 발 두 개가 같은 장소에 있어야 돼요. 같은 장소. 여기에 있든지 요 위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딱 한 발씩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쭉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배 운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연을 맡으신 통영호 선장님 반갑습니다. 운전 방법이 다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운전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선액기에는 운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엔진에서 바로 조작을 할 수 있는 틸러식이 있고, 저 운전대를 우리가 일반 자동차처럼 운전할 수 있는 배가 있거든요. 저거는 핸들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뭐가 좋다 안 좋다가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틸러식 선액기 운전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을 먼저 켜줄게요. 배 엔진마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배를 타시게 되면은 선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어디에 스타트 키가 있다 말씀해 주실 거거든요. 이 배의 경우에는 저렇게 숫자 밑에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엔진이 켜졌죠. 엔진을 끄고 싶다 하시면은, 그렇죠, 여기에 버튼이 있어. 꾹 누르시면은 엔진이 꺼지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엔진을 끄고 켜는 법을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배 운전의 50%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죠. 요 앞에 고리 있죠. 고리, 여기 줄을 묶어 놨습니다. 요 줄을 묶어놓은 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고, 풀어서 저 위에 던져놓고, 고리가 보통 두세 개 걸려있는데 여기는 두 개 걸려있어요. 이렇게 풀어주고, 자, 나갈 때는 자동차로 치면은 클러치 변속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당기면은 전진, 뒤로 밀면은 후진, 그 사이에 중간에 딱 오면은 중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전은 전진, 후진, 중립 딱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후진을 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배가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진이고요. 후진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거든요. 헷갈리면은 엔진을 보십시오. 엔진 후진을 넣고 배 엔진 대가리 방향으로 끝 방향으로 배가 전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틀었죠? 그러면 이 배는 왼쪽으로 갑니다. 그죠?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후진을 넣으시고 반대쪽을 돌리면은 저 엔진 방향대로 이렇게 배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이제 한 70%까지 온 겁니다. 70% 왔고, 이제 배가 전진하는 거는 아주 쉽죠. 전진 하면은 이제 우리 일반 운전을 하는 것처럼 가시면 되는데, 자동차와 선액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선액기는 우리 도로처럼 브레이크를 밟고 바로 서질 않습니다. 조금씩 밀려가거든요. 조류나 방향에 계속 밀립니다. 그거를 감안을 하셔서 운전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전진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전진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레버를 앞으로 당기고 내가 운전하고자 하는 반대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배를 왼쪽으로 돌리고 싶으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밀고,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핸들을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은 배 방향이 바뀌는데, 우리 자동차처럼 바로 안 바뀝니다. 한 템포 늦게 바뀌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을 하시고 운전을 하시면 됩니다. 틸러식 운전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배를 요 계류장에 딱 붙이실 때는 천천히 저속으로 배를 가면서, 이쪽 고급 기술인데 다일 듯 할 때 후진 기어를 살짝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앞에 선장님들이 다 잡아 주실 거거든요. 핸들식 타입은 이렇게 조종석이 우리 자동차 모습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죠? 핸들 있고 변속기 있고 엔진을 돌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돌려 주시겠어요? 이렇게 돌리면은 우리 차키와 똑같이 돌리면 시동이 딱 걸립니다. 예, 시동이 걸렸죠? 네. 작동 방법이 똑같습니다. 앞으로 하면은 전진, 뒤로 하면은 후진, 그 중간이 중립. 계류장에서 배를 빼고 나가실 때는 후진을 해서 천천히 뒤로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실 때 배 엔진 모습이 이렇게 일자로 뻗은 상태에서 해야 배가 똑바로 뒤로 나가거든요. 요것만 좀 참고를 하시면 돼요. 이게 꺾여 있으면 배가 막
쥐받고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똑 빠른 상태에서 배를 빼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가 빠져나옵니다. 그죠? 계류장을 빠져나왔어요. 이 핸들은 똑같습니다. 그죠?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핸들식 타입은 우리 운전대와 좀 다르게 한 템포 좀 반응 속도가 늦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꺾었는데 배가 자기 방향대로 안 간다 해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한 템포 뒤에 가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운전을 조금씩 연습을 해보시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질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거는 그냥 밀고 가면 됩니다. 딴 거 없어요. 그냥 쭉 밀고 쭉 밀면은 배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레바를 앞으로 풀로 당기냐 조금만 당기냐에 따라서 속도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미세 속도 조절이 되거든요. 우리 악셀에다 밟듯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더 금방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되면은 이제 90% 선행기 운전을 할 수 있다. 나머지 10%는 이제 현장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고수들이 하는 겁니다. 저처럼 고수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타기 전에 위험하죠. 이렇게 타기 전에 요 위험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의미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엄청나게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 너무 어려워. 모르겠어. 요 관련된 담당자분들하고 많은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좀 추스려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낚시를 가기 위해서 낚싯배나 이렇게 레저용 보트를 타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빼먹지 않고 사용하는 장비가 뭡니까? 바로 이 구명복이거든요. 구명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들고 있어야 내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어떠한 제품을 사용해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행법상 구명복 착용 기준이 있습니다. 구명조끼의 기준은 어선법 제24조 어선용품의 형식 승인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형식 승인 및 검정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 합격 표시된 제품에 한한다. 따라서 낚시 어선 승선 시에는 구명조끼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구명의의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성급법인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합격 표시가 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 그 제품이 뭐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는 기관에서 검증받은 제품을 착용해야 만일의 단속이나 어떤 문제 발생 시에 조금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콤사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는 이 구명조끼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착용성 향상형 조끼로 명칭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콤사 마크가 있으면서 착용성 향상형이라는 이 문구가 두 개 같이 딱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구명복에는 두 가지 인증이 있습니다. 콤사 인증 제품이 있고 KC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본 결과 KC 인증 받은 제품도 품질이나 안전상으로부터는 안전해요. 하지만 현행 법령에 따라서 레저 보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낚시 어선 탑승 시에는 콤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입어야 된다고 하지만 KC는 안 된다는 말은 없고, 그래서 내가 그 안 된다는 말을 찾기 위해서 알아봤는데 그런 문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KC 인증 마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선회기 같은 이런 보트, 레저용 보트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낚시 어선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고르실 때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안 된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단속은 하진 않습니다. 혹시나 뭐 문제를 삼으려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시고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명조끼 우리 보통 디자인만 보고 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똑똑한 소비를 위해서는 이런 관계 법령도 좀 알고 구매를 하시면은 좀 더 안전한 낚시 활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좀 전달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걸 사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광고가 아니었으면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죠? 아라칸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아라칸. 여러분 처음 듣는 브랜드죠. 그죠? 처음 듣는 브랜드죠. 이 브랜드는 이거 왜라노? 이봐라. 이봐라. 어이구. 여러분 바닷가가 이래 위험합니다. 구명복 잘 착용하십시오. 타이밍 찍이네. 이 아라칸이라는 제품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브랜드입니다.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이 회사를 알아보니까 이 브랜드는
우리 물놀이 용품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번에 낚시용 착용성 향상형 구명조끼를 이렇게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감사히 광고를 주셨습니다. 구명복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드리면서 정보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착용성 향상형 콤사 인증이 다 된 제품입니다. 이 현행법상 이 제품을 입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안전한 제품이거든요. 기능은 충실히 하면서 아주 좀 독특한 구명복입니다. 브랜드가 박혀있지 않죠. 수납 공간이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명조끼 보면은 우리가 수납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제품은 수납 공간이 충실히 있으면서 수납 공간을 추가로 붙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 형태를 확장할 수 있는 타입을 이제 몰리형이라 하더라고요. 몰리형이라면 우리가 이제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조끼에 이제 뭐 수납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막 붙이거든요. 그거를 몰리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구명복을 몰리형 타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고 있는데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처음에는 저기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실제로 저는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마이크도 넣어야 되고 카메라를 위한 보조 배터리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납 공간들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수납 공간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 제품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 제품 보면 이제 무지 상태인데 여기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벨크로가 되어 있습니다. 벨크로. 쉽게 패치 등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동호회나 이 단체에서 단일성을 주기 위해서 뭐 옷을 제작하거나 하는데 구명조끼는 천차만별이거든, 디자인이. 그러면 단일성이 안 나온다 이거지. 이 제품은 이런 패치를 제작해서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단일성도 줄 수 있으면서 일체감도 같이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구명조끼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유튜브나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로고를 막기 위해서 테이프를 막 붙이지 않습니까? 그거 필요 없다는 거지. 그냥 이거 없어도 되고 좀 더 포인트를 주려면 제작해서 붙이면 이런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구명조끼가 아라카에서 나온 구명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메쉬가 있어요. 라인 커터 같은 것들을 달 때 제품 표면에다가 찔러서 이렇게 착용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어떤 위험이 있냐면은 이 안에는 팽창형 부력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늘로 찔러버리게 되면은 만일에 사고가 발생 시 팽창형 구명복이 작동을 하더라도 그 찔린 바늘에 의해서 바람이 계속 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메쉬를 통해 가지고 라인 커트를 달아 주시면은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기본 구성품에 등받이가 있는데 이 등받이가 또 특이하게 찍찍이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찍찍이 타입 되어 있어 가지고 벨크로 타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뒤에 이게 막 유동이 생기죠. 그죠? 이 유동이 많이 생깁니다. 이래 유동이 생기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구명조끼가 돌아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 부분이 낚시를 할 때, 활동을 할 때 조금 불편을 줍니다. 사용해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게 유동이 좀 덜합니다. 유동이 덜해요. 덜해서 조끼가 막 확 돌아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착용했을 때 좀 장점으로 작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등받이까지 기본 구성품으로 되어 있고, 대형 파우치하고 소형 파우치는 별도 구매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광고가 나가고 선착순 100분에게 파우치를 무상으로 선착순 증정을 한다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은 현명한 소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착순 100분이니까 제가 볼 때 수량은 좀 넉넉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낚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그럼 이제 고기 잡으러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도 여러분들하고 부표 다 잡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빨간 부표가 있죠. 네, 저 부표를 먼저 잡는 겁니다. 자, 속도를 줄이고 부표를 천천히 가죠. 자, 중립에 놓고 부표를 잡아야 돼. 부표 어디 갔노? 씨. 아, 부표. 자. 어떻게든 이 부표만 잡으면 돼요. 부표를 잡았죠. 부표를 잡아요. 밑에 이 줄이 있어요. 이 줄을 잡고 부표를 올리게 되면은 밑에 또 가로줄이 나오거든요. 가로줄. 이 가로줄까지 올립니다. 올려요. 올려가지고 올리고 요 앞에 딱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고정이 된 거죠. 고정. 그러고 요 핫갓대를 가지고 당겨줍니다.
하카대로 당기면 본인이 원하는 배 방향대로 진입을 하거든요. 이렇게 배가 붙죠. 이렇게 가로로 붙죠. 낚시하기 편하게 붙습니다. 붙어. 이제 이때부터 힘이 드는데 이걸 옮겨요. 우리가 낚시할 때 이걸 옮겨갑니다. 손으로 잡고 이렇게 옮겨가서 여기 걸고. 이게 조류가 센 날은 힘듭니다. 요 보면 닷줄에다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고리를 여기에 연결시켜 주면은 이 배는 이제 간격이 유지되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잡는 방법이에요. 방금 보셨던 다 잡는 방법은 통영에 있는 풍아리라는 곳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그런 낚시 장소거든요. 풍아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다 잡는 방식이 아니에요. 보이다시피 굴양식장, 멍게양식장처럼 이렇게 부표를 띄어난 양식장들이 있거든요. 고성이나 통영 내만권이나 거제로 가시게 되면은 저런 곳에서 낚시를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저기서 낚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흘리는데 좀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다 잡아서 하는 낚시 방법은 조류가 가는 대로 계속 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낚시를 하기 위해서 풍아리 쪽을 선호를 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여건이 여기를 못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양식장에 갔을 때 어떻게 닷을 잡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죠? 그랬을 때 갈고리를 가지고 부표를 잡아 놓고 배가 더 이상 안 떠내려가게 한 다음에 요 끝을 한번 묶어줍니다. 묶어주고 대충 이렇게 묶어놔요. 이제 나중에 다 잡아야 되거든요. 여유줄을 두고 앞에를 먼저 묶고 이렇게 배가 뒤에 왔죠? 똑같이 이걸 잡고 부표 밑을 이렇게 걸어 주시면 돼요. 엔진을 끄고 줄 고정하는 데가 있어요. 줄 묶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묶어서 고정을 하고 이걸 당겨서 고정을 해서 조류의 방향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쉽죠? 지금 이 업체는 로프만 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업체를 가시면은 갈고리 같은 걸 주는 곳이 있고 벨트형으로 돼가지고 탁 걸면은 걸리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는 업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문의를 하시면은 상세하게 아마 설명을 드리실 겁니다. 아시겠죠?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낚시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제가 35 이상 되는 감성돔을 못 잡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광고도 봐주시고 감사하니까 벌칙을 한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성돔 35cm 짜리를 못 잡는다 그러면 제가 오늘 물에 한번 뛰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약속을 드렸죠. 오늘 물에 뛰어든다고 한번 뛰어들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들면서 제가 오늘 이번에 안전에 관련된 구명복을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명복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명복이 어떻게 터지는지 감이 없으신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터졌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하겠다라는 거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지만 혹시나 일어날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나 제가 들어갔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여기 이제 안전 로프를 다 준비해놨고, 그리고 요 선해기 레저 업체를 운영을 하려면은 사장님들은 수상 인명 구조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두 분 이렇게 모셨거든요. 저희 싹쓸이 선해기 업체 사장님이시거든요.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제가 물에 빠졌을 때 못 넣는다 싶을 때 구해주실 수 있죠? 네. 다이빙을 해서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거의 목숨을 담당하실 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쪼리는데 한번 뛰어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죠? 살 수 있겠죠? 파이팅! 살 수 있겠죠? 살 수 있습니다. 가슴에 그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되겠습니까? 가슴에 물 묻혀야 됩니까? 물 묻혀야 됩니다. 그래, 안전. 일단 가슴에. 그래, 가슴에, 저 몸에. 쫓기는 부분 안 됩니다. 터집니다. 이게 안 터집니다. 이게 안 터지게 돼 있어. 요즘에 이런 구명복들은 수분에는 고작동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가슴에 이제 한 적시고, 오늘 막 물에 빠지기 좋은 날씨네.
여러분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네, 갔다 오겠습니다. 오씨 무서워라. 너무 무서운데? 이거 진짜 터지죠 이거? 터지지? 예, 터집니다. 터지죠 이거? 예, 터집니다. 오씨. 자 갑니다. 이거 무섭다. 이게 보통 담력을 되는 게 아니네. 야, 재미도 뭘 얇습니다. 걔 안 됩니다. 오씨. 갑니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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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제대로 터지. 우와. 오 짭네. 이게 안 됩니다. 짜거라. 되게 빵빵하게 잘 터집니다. 자, 살아서 돌아왔고요. 구명복은 이렇게 작동이 된다. 근데 제가 이 터지면서 제가 하나 간간 게 있는데, 요 허리끈은 허리에 맞게끔 항상 쪼아 주셔야 됩니다. 좀 느슨하니까 좀 빠지려고 하더라고. 근데 등받침이 있으니까 올라오다 말았는데, 그래도 허리끈 사이즈는 여유 있게 하지 마시고 타이트하게 착용을 하셔야 나중에 안전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끝! 살아왔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처음부터 쉽진 않겠지만 이번 영상으로 선내기 낚시 입문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저처럼 깡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영향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낚시를 즐기시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며 박과장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